안녕하세요. 홍프로 스포츠입니다.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.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, 언오버 및 핸디캡,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11월 26일 챔피언스리그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맨체스터 시티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맨체스터 시티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홈 완승을 거두며 모나코 원정 무승부 이후 연승을 가져가는 데 성공했다. 달라진 점이라면 홈 경기의 파괴력이 대단히 좋아졌다는 것인데, 이 경기 포함 시티는 3경기 연속 3득점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홈에서의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일단 최근 왼쪽에서 미친 듯한 파괴력을 보여주는 도쿠의 돌파가 레버쿠젠 상대로 매우 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돈나룸마는 홈에서도 위력적인 키퍼다. 이어서 레버쿠젠은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에서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 3점을 얻어가는 데 성공했다. 덕분에 1승 2무 1패로 서서히 토너먼트권에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. 벤피카 상대로 점유율과 슈팅 모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플레켄이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승점 3점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거기에 수비력 역시 이전보다는 좋아진 편이다. 하지만 맨시티는 도르트문트 상대로 공격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기대는 어려운 편이다. 전술 매치업으로 본다면 시티의 와이드 오버로드를 레버쿠젠이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될 것이다. 뉴캐슬이 버텨냈듯 레버쿠젠이 버텨줘야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 게다가 레버쿠젠은 안드리히의 이탈로 중원 경쟁력 역시 약해진 편이다. 게다가 피치의 조건 역시 시티에게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. 맨체스터 시티 승리를 추천합니다. 두 번째로 첼시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첼시는 카라박 원정에서 뼈아픈 무승부 경기를 했다. 물론 패하고 있던 경기를 간신히 무승부로 만들어낸 건 다행이긴 하지만 하토 혼자 경기를 날려버릴 뻔했다는 건 첼시의 로테이션의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와도 같다. 이번 상대가 상대이니만큼 풀 컨디션으로 나오겠지만 수비진이 계속 흔들린다는 점은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닐 것이다. 그래도 가르나초와 델랍, 엔조로 이어지는 삼각 편대의 안정감은 확실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어서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로 브리의 원정에서 뒤지고 있다가 간신히 동점을 만들어냈다. 물론 브리의 원정에서 일방적으로 두들기며 득점을 넣긴 했지만 정작 수비진이 무너지며 골을 허용했다는 건 매우 심각한 부분일 것이다.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선 그 이상의 파괴력을 기대해 볼 만할 것이다.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의 합류가 엄청난 힘이 되는 중이지만 역시 페드로와 가비의 빈자리가 아쉬운 상황이다. 전술적 매치업으로 본다면 첼시의 빌드업을 바르샤가 하이라인 프레스로 맞불을 놓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. 서로 한방이 있는 팀끼리의 매치업이지만 첼시는 제임스의 집중력이 이번 경기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바르셀로나는 원정에서의 수비 관리라는 변수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.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.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? 핸디,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.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.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.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.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로 도르트문트 대 비아레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도르트문트는 시티 원정에서 대패를 당하며 기껏 벌어놓은 득실차를 크게 까먹고 말았다. 물론 승점이야 나쁘지 않고 그들이 기록한 득점은 리그에서도 손꼽히는 레벨이지만 실점 역시 20위 안의 팀 중에선 가장 많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. 직전 원정에선 공격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 쪽이 크게 흔들린 게 대패의 원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. 홈 경기의 수비력 자체는 좋은 편이기 때문에 기라시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제 몫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. 이어서 비아레알은 파포스 원정에서 패배를 하며 골 결정력 부족이 뼈아픈 결과로 돌아오고 말았다. 전진 빌드업과 하프 스페이스 진입 능력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고 풀백과 윙을 조합한 오버래핑은 분명히 위협적이다. 그러나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고 무엇보다 세트피스에서 아쉬운 수비가 나왔다는 점은 치명적이다. 일단 원정 득점력이 빈말로도 좋지 않다는 점은 이번 경기 최대의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양팀 모두 최근의 흐름대로 스쿼드를 짤 수 있을 것이다. 돌무는 직선적이고 스피드한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비아레알은 그걸 어떻게든 저지해야 한다.
아데에미의 활약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매치업이다. 단, 리드 후 흔들리는 도르트문트의 수비 라인 관리가 변수가 될 수 있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. 도르트문트 승리를 추천합니다. 네 번째로 나폴리 대 카라바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나폴리는 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 특히 홈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득점을 올리지 못한 무승부라는 건 떨어진 득점력을 드러내는 포인트다. 그래도 경기 내용 자체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점에 승부를 걸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. 그러나 이러니 저러니 해도 데브라이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다. 이어서 카라바흐는 이전 첼시와의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밀리는 경기를 하긴 했지만 카운터 어택은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상대 수비의 실수를 최대한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. 저점유 고효율의 축구가 빛을 발했는데 이게 원정에서도 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. 특히 홈과 원정의 잔디 자체가 다르고 그들의 수험 자체도 상대의 실수에서 나왔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. 앙귀사의 부상 이탈로 인해 나폴리의 중앙 공격은 이전 같지 않은 편이다. 그러나 점유율 면에선 나폴리가 압도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보인다. 카라바흐는 그야말로 한 방에 승부를 걸 텐데 나폴리의 압도적 크로스 물량을 어떻게 버텨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. 카라바흐의 목표는 그 뒷공간을 털 수 있느냐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. 나폴리 승리를 추천합니다.